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이재범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에 환율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큰 폭의 환율 하락이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단기적인 환율 전망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달러 약세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원화 강세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위안화 강세입니다.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된 모습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화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도 한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경기가 좋지 못하면 한국의 경기도 좋지 못하고, 중국의 경기가 좋으면 한국의 경기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중국 위안화는 거래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매매를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안화를 대체하는 화폐로서 원화를 매매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를 보였었고, 이에 한국의 원화도 함께 약세를 보이는 바람에 글로벌 주요 화폐 대비 더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어제 중국이 부동산을 살리겠다면서 새 주택 구매 때 개인소득세를 환급하고, 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었고, 이것이 원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지요?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비싸다고 느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시겠습니다만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1,500원도 비싸게 느껴졌던 경유 가격이 지금은 1,800원이 넘습니다. 또 얼마 전에 골프를 갔다 왔는데 12만원씩 하던 KDP가 15만원을 하더라고요. 이 수치들을 단순 계산만 해봐도 휘발유는 20%, KDP는 25%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에너지와 인건비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상당히 심각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물가 상승을 경험하고 있고,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니까 당연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 그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화폐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니 금리 인상의 압력이 다소 완화될 수 있고, 이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하락했던 원화 가치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또는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1,440원을 바라보던 원달러 환율은 어느새 1,400원 초반까지 내려와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 1,400원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와 동조하면서 무려 200만 배럴의 감산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미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마치 증산을 부탁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산을 해버렸으니 아마도 지금쯤 화가 단단히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유엔에 만류가 있었지만 미국으로서는 강한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계속해서 강한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경우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는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며칠 사이에 영국이 부자 감세안을 철회하면서 달러 강세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긴 하지만, 아마도 FOMC 위원들이 계속해서 강한 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달러는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패드워치에서는 11월 0.75%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해서 가장 높게 유지 중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원화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정부에서 1,400원을 넘지 않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1,400원 후반대부터 구두로 계속해서 개입을 하더니 이제는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화 약세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걸로 보여졌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 법안이 재논의가 된다고 하죠. 기존의 법안에서는 한국의 2차 전지와 전기차가
수혜를 보지 못하게 되어서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친서를 보내온 만큼 IRA 법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반영이 된다면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한국은 현재 방산, 조선, 원전 등에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산업들은 환해질을 하는 대표적인 산업들입니다. 최근 조선사의 선물한 매도 한도가 거의 꽉 차서 더 이상 달러 선물안을 매도하기가 어렵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받게 될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미리 달러를 매도해서 환율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의 가능성을 이제 낮추겠다는 건데, 최근 수주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달러를 너무 많이 해놓는 바람에 더 이상 매도할 수 있는 한도가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달러를 매도한다는 것은 달러 약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 선물안에 대해서 은행의 매입 한도를 확대하도록 하고, 수출입은행과 외환당국이 직접 매입을 한 80억 달러까지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선물안을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만간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것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 요인과 원화 강세 요인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환율은 1,400원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현재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미국은 목표 물가 상승률인 2%대에 안착되어야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국 FOMC에서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는 지표는 계속해서 신문에 나오고 있는 CPI가 아니라 PC입니다. PC 중에서도 코어 PC를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었는데, 환율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원인과 단기적인 환율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레드버티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